번째 정리의 브리핑으로 대전 세종 광역철도 건설 계획과 안전선도도시 만들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세종 광역철도 건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인구가 크게 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용차와 버스 이용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세종 대종 간 교통량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세종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광역 생활권을 조성하고 원활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용량 교통수단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대전 반성역에서 전부 세종청사까지 광역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 세종 광역철도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지금 현재 반성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세종청사에까지 약 14km에 달하는 구간을 연결하고 외삼역, 금남역, 세종터미널역, 나성역, 전부 세종청사역 등 5개 역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개 역의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은 2040년 기준으로 약 3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성역에서 전부 세종청사역까지 소요 시간은 16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48억 원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게 되면은 국가에서 70% 그리고 대전과 우리 시에서 30%의 재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전체 노선에서 우리 세종시 구간이 약 74%인 10.32km로서 우리 시가 지방비 3,164억 원 중에서 2,329억 원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경제성은 0.95로 나왔고, 또 0.95가 나왔기 때문에 일이 안 돼서 좀 경제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높지 않게 나오는데, 철도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규성 대로 구간은 현재 BRT 버스가 다니는 중앙차로에 광역철도를 개설하고, 이에 따라서 BRT 도로는 한 차로씩 좌우로 이설하게 됩니다. 이는 광역철도가 대전 세종을 오가는 승용차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을 전제로 한 구상입니다만, 이에 따라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도심 구간은 3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철도를 지하로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남역은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설치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금남역으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남역으로부터 전부 세종역 청사역까지는 지하로 건설되고, 갈매로를 통과하여 전부 세종청사까지 연결하고 청사 인근 지하에 역사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으로 사업비 절감 및 경제성 확보, 또 청사 중앙부 및 국립도서관과 호수공원, 중앙공원 등 BRT 사각지대의 접근성 향상과 앞으로 경부선과의 연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BRT 환승 및 주거지 접근성 보완을 위해서는 시간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교통망 계획도 추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광역철도를 연결하면 광역철도와 BRT가 양대 광역교통축으로 자리 잡아서 두 도시 간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지고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전시 등과 협력해서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안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또 국가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선도도시 만들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16일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7월 시정 제2기를 출범하면서 시정 핵심 과제로 사람이 문제인 안전도시를 시정 목표로 정했고 132개 안전 증진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또 민간 협의를 통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매월 점검 개선한 결과 2012년도 우리시 손상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05.4명에서 2017년도에는 10만 명당 37.2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보다도 더 감소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가진 바 있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토대로 더욱 수준 높은 안전도시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중심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시를 17개 시도 중에서 안전 선도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해서 이번에 세종 안전 선도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또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으로 생활 속 기초 질서 준수 등 안전 의식을 정착시켜서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안부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실무 추진 TF를 구성해서 기관별 선도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다음 달 5월에는 세종 안전선도도시 만들기 출범식을 개최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업무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안전실천 다짐대회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선도도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는 다양한 안전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행안부와 유관기관들은 과제 발굴이라든지 자문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시를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함께해서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안전선도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도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두 9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하나인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좀 단속해 나가기 위해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빨간 선으로 좀 별도로 표시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재난안전 체험, 화생방 훈련, 그리고 야외 소화기 체험 등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대학을 열어서 재난 분야별로 대처법 그리고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 스스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수칙 10개를 선정해서 시민안전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실천운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또 한파에 대비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BRT 버스 정류소 등 다중이용 공간에 시범적으로 공기 정화 시스템과 대기 오염 측정 장치,
냉난방기 등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극커브 구간이라든지 급경사 구간에 자동 개설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 감시 통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종 안전사고 원인과 손상 실태를 분석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도행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안전증진 사업과 안전문화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안전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들이 14개가 있는데 이들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는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를 우리 세종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안전에 대해서 개선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를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전 선도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행정수도와 관련된 인식조사를 하였는데 그 자료를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윈디코리아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우리 정부 세정청사에 내려와 있는 11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수도 관련된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했고 모두 1,061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인식조사 결과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출장 현황을 먼저 물어봤는데 응답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출장의 경우 월 평균 1회에서 2회까지가 43.6%로 가장 많았고 3, 4회가 23%, 5회 이상이 1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및 서울청사 관련 업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보다는 상급자, 상사의 출장 가는 빈도가 높았고 또 상사의 공석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결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 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를 차지하였고 응답자 4명 중 3명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그리고 국회의 지원 부서들까지 함께 이전해야 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부처 및 대통령 소속위원회와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0% 정도 나왔습니다. 행정수도의 기능 강화와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찬성하였고 4명 중 3명이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80%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행정 비효율이 매우 심각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앞으로
행정수도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홍보 방안 마련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원회 등이 대통령 세종국무실 설치를 위한 대통령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제 시작한 바 있는데 조속히 행정수도를 완성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골고루 다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현재 약 7,300명 넘는 우리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했는데 아직은 좀 제 기대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신문시답을 통해서 1001번 그 BRT 버스 정차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1001번 BRT 버스 정차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와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전시와 협의한 결과 1001번 버스를 정차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18대를 운영 중인데 7대를 더해서 25대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25대로 늘리게 되면 배차 간격이 지금의 12분에서 9분으로 단축되고 출퇴근 시간에는 5분 간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 구입과 운전원 모집 등의 준비를 거쳐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는 정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제 1001번 버스는 오송역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주시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우리 시와 대전시가 함께 청주시와 정차 문제를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